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2차 전지 관련주. 네. 현재 네. 지금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좋게 보고 하나도 안 팔고 막 이런 그렇게 고집센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은 혹시 아까도 성장주 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김태용 대표님이 성장주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편이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성장주. 네. 항상 근데 성장주는 늘 비싸 보이고 많이 올라서 내가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는 걸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주도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또는 뭐 게임도 이제 분류상으로는 성장주로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성장을 못 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제 저 모양인 거고 그렇지 않고 실제 성장하면서 기업 매출과 이익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랑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는 미용기기나 의료 장비 뭐 이 정도이겠죠. 예, 네. 매출이 수주가 늘어나니까 예. 그런 애들은 잠깐 조정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추세가. 예. 그래서 성장주가 뭐 금리가 잠깐 생각보다 높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죠. 저도 뭐 6월달에 저것도 틀릴 수 있지만 잠시라도 좀 조심하고 다시 재정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왔을 때 레벨로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성장주 핵심 성장주들은 빠질 때 사야 되는 성장주들인 거고요. 아직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처져 있던 가치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전환되면서 막 올라가기는 또 힘들어요. 네. 경기도 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지금 예상보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 금리 인상 없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도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금리 인하가 막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또 바뀌겠죠. 네. 혹시나 가치주를 뭐 이렇게 뭐 그로스힐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포지션을 좀 갖고 있거나 네. 이러진 않습니까? 저희는 다 균형 잡힌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조금 오버웨이실 뿐이지 네, 가치주들도 다 같이 가져가는데요. 반도체를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성장주야 가치주야 헷갈리잖아요. 네. 이거는 PBR로 보면은 이제 가치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주긴 한데 네. 성장은 사실 반도체 가격이 빠그러졌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가 있는 거지 네.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치주로 생각을 하고 이 턴어라운드 물론 이제 반등을 많이 했지만 혹시 조정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가치주의자 약간의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섹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주들은 뭐 조선 업종도 치고 뻗어가기는 힘든데 그래도 네. 상대적으로는 이제 수주 잔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져서 매출이나 이익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그렇게 뭐 딱히 많이 이렇게 주도할 만한 건 아직은 잘 안 보입니다. 네. 근데 그 가치주도 뭔가 사이클이 돌아오는 네.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들로 보시는. 예,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드 반도체와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그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퓨어케미칼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오. 퓨어케미칼들도 이제 가치주인데 순수 화학 뭐 NCC 같은 그렇죠, 것들이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 났으니까요. 예. 예, 하이닉스랑 똑같죠. 예. 아.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성장은 안 하겠지만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합니다. PBR로 보면은 이제 가치도 좀 싼 것 같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진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네. 현재 네. 지금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결론은 이제 좋게 보고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좋게 보고 하나도 안 팔고 막 이런 그렇게 고집센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은 저희는 한 뭐 1, 2년 전부터 2차 전지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잘 갖고 갔었는데 네.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도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만히 내가 사놓은 만큼만 있어도 이게 주가 많이 오르니까 네. 펀드 내에서 2차 전지 관련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예. 그 비중 조절하면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네. 약간
너무 슈팅을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연초율 4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비싸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3, 4년 지나가면 하나도 안 비싼 주식인데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비싸진 거니까 많이 차익 실현도 좀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다가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저희 뭐 전략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운영하는 개인 1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좋게 본다는 거를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솔하잖아요. 진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네. 뭐 한 2, 3주 전부터는 좀 사고 있었고요. 뭐 어떤 큰 방향성은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는 건 아니고 좀 저평가된 거 위주로 좀 사고 있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사실 밸류에이션도 갖고 왔어요. 지금 이 장표로.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열심히 계산한 거를 갖고 왔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오르니까 다 비싸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그러면 PR이 몇 배면 비싸냐. 왜냐면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캐시플로우 계산하고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전 거 기준으로 화면을 보시면은 네. 위에 있는 LNF가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45배, PER 45배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예상으로 그러는데 네. 이제 3년 뒤인 25년에는 14배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64배 정도 되는데 이제 3년 뒤에 32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뭐 되게 싸고 하나는 되게 비싸냐 뭐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붙이긴 했는데 예. 이거는 조금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외웁시다. 네. 예. 만약에 그 어떤 회사가 장기 성장을 해가지고 예. 매년 38% 정도씩 5년간 성장을 한다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는 PR이 50배 주면 됩니다. 네. 네. 이거를 뭐 방송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23년에 딱 10배인 회사를 발견했는데 38%씩 성장하고 27년 가면은 PR이 2배로 떨어져요. 그냥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이면. 5년이요? 예, 5년 뒤에. 그러니까 매년 38%씩 성장하면 성장한다면 5년 뒤에 PR이 2배로 떨어집니다. 10배 있던 회사가 10배였던 5분의 1의 밸류에이션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당시에 가면 또 10배 받아야 되잖아요. 코스피가 10배니까. 그럼 또 5배. 예, 그러면 500배, 500%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승률이. 예. 상승 여력이. 예, 예, 그러니까 PR이 50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이게 이론적으로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셔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30%씩 성장하는 회사를 찾았다 이러면은 대박이죠. PR이 한 37배 정도 제가 계산한 거는 37배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씩 연평균 성장한다면 예. 37배의 PER을 줘도 된다. 그게 적정 PR입니다. 네. 네, 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적정한 가치입니다. 우리 김태형 대표님은 평소에 항상 그 주가는 이익 성장의 기울기다. 예. 이익 성장의 함수다. 예.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거는 뭐 이론뿐만 아니라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뭐 45배고 64배니까 비싸냐 싸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 요거를 정리를 했는데 네.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결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가도 좀 빠져 있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틀리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예. 이 회사들이 발표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라고 부르는 생산 능력을 네. 위에다 맨 위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지금 18만 톤이에요. 캐파가. 네. 그런데 5년 뒤에는 2027년에 발표해놓은 걸로는 71만 톤이 돼요. 네. 이거는요 수주를 다 받아놓고 증설 계획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틀리고 뭐 금리 올리면은 예측치 틀리고 소비 틀리고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의 뭐 고객사랑 싸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예. 왜냐면 자동차는 장기 오더를 주는 걸로 유명하고 네. 예. 왜냐하면 신차 만들려면 3, 4년 전부터 디자인해야 되니까 네, 오더를 그렇죠. 이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더의 증가율이 얼마냐면은 71만 톤하고 18만 톤을 나누면 330%나 돼요. 예. 그러니까 3배 정도 캐파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훨씬 더 디스카운트해서 이익이 캐파는 3배 늘지만 이익이 2배만 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PR이 55배가 적정한 가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굉장히 비싸서 공매도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이고 LNF는 더 싸죠. 왜냐하면은 LNF도 지금 발표된 거는 26년까지 발표돼 있는데 42만 톤 정도 돼 있습니다. 네. 뒤에 가면 또 더 발표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 캐파시티도 300%가 늘어나요. 예.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네.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한 40%씩만 성장하는 걸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끝에 둔화되는 걸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 38%씩만 성장해도 PR 50배니까 적정 PR인데 이렇게 하면은 PR 상으로도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걸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미래 에코프로 비하면 지금 현재로 땡기면 12배고요. 그 다음에 LNF는 6배입니다. PR이.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복잡하니까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표 확대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허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게 장기 성장 산업인 거 맞고 네. 지금 성장세 기울기랑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일부 종목은 너무 급하게 네, 그렇죠. 그래도 네. 뭐 PR 뭐 한 55배, 뭐 50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그걸 뚫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는 좀 매도하면서 비중을 좀 낮춰놓고 그쵸. 이런 전략도 같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쪽 제일 많이 연초 이후로 4배 올씩 오른 주가들은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샀는데 4배 올랐으면 누가 안 팔고 싶겠습니까? 기관도 그렇고. 네. 그건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빠졌다가 또 많이 빠지면 또 다시 그 궤적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이렇게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끝까지 나는 이거 뭐 절대 신봉해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티실 이유도 없어요. 트레이딩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아까도 말씀드린 지수의 반등이 막 V자 반등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반등은 아니거든요. 네. 매크로상.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은. 책에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밸류에이션은 쌀 때나 주장하는 거다. 비쌀 때는 밸류에이션 그렇게 많이 뭐라 해야 되나 거기서 좌우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말이 이제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20배도 비싼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30배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데 네. 그거는 그 성장률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차 전지는 성장률 계산이 가장 쉬운 섹터죠. 왜냐하면 캐파를 발표를 했고 오더를 갖고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오더가 지금 90조 원이거든요. 네. 90조 원을 갖고 있어요. 매출이 지금 6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예. 그럼 그 회사의 성장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걸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부인하는 애가 이상한 애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는. 성장성 자체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 3년 뒤에 성장을 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훨씬 더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언제 PR이 높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쓰는 밸류에이션 쓰냐 하면은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됐을 때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2차 전지가 50%씩 이익이 성장하다가 만약에 15% 20%로 둔화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말 다 취소죠. 그냥 팔고 나와야죠. 네. 네. 이익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은 그때는 PR 50배 절대 못 버티고요. 그런 사례가 이제 옛날에 아모레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고성장하다가 둔화됐을 때 거의 70%씩 빠져버리잖아요. 주식이. 네, 그 빠지는 그 다음 해에도 역대 최고 이익이 났다라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성장률이 뭐 이익 성장률이 15%로 둔화되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밸류에이션은 PR이 높다, 숫자가 높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성장률이 꺾이는 그 시점을 찾아서 그때가 되면은 팔아라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에서 판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둔화됐을 때는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비중 조절 개념으로 조금의 매도를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예, 영역이 다른 거죠. 예, 사이클이 거의 끝나는 막바지.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면서 조금 덜어내는 것과 네. 아예 그냥 전부 다 이제는 볼 거 없습니다 하고 나온 거는 네.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매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 예. 셀 업체와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는 밸류에이션이 저기 장비 업체는 밸류에이션 저기 웬만한 저기 무슨 네. 코스피 제조업 무슨 예전에 선반 기계 업종인 줄 알았어요. 밸류에이션 받는 거 저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높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거기 뭐 성장률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 그것 똑같이. 네,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몰라요. 다 모든 그 장비열을. 그런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추천을 일단 좋게 말씀드릴 때는 거의 다 양극재만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특히 분리막 완전 전 제거했고 요즘 분리막은 네. 분리수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주가 측면에서 꽤 됐죠.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 화학 제조업체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진입 장벽이 낮은 예. 합성수지 이런 얇은 합성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셀 메이커도 저희는 셀 메이커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셀 메이커는 참고로 SDI나 LG 엔솔 뭐 이런 회사들이죠. 네. 네, 그런 노스볼트 뭐 등등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보다는 이제 양극재로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극재 업체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데 고객사가 늘어나는 거죠. 네. 테슬라도 직접 한다고 하고 다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류 체인상 계속 갑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양극재를 얘기 드리는 거고 장비 업체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지는데 장비 업체가 이익을 많이 못 내거나 주가가 소외돼 있는 거는 2차 전지만 장비만 만드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거의다가 LCD 장비나 이런 것들 같이 하다가 일로 넘어와서 복합 기업들이 많고 LCD 비중 줄어들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들이라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2차 전지만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비중이 커질 거고 미국의 공장 그렇게 짓고 아까 캐파 보여드렸잖아요. 네. 300%씩 늘어나는 캐파 그거를 지려고 그러면은 장비 업체들도 다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장비 업체들 하도 안 가가지고 저기 뭐야 네. 소재 업체들 발 뒤꿈치만큼만 갔어도 꽤 올랐을 텐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시장이 그만큼 이제 투명하거나 또는 스마트한 거죠. 예. 그래요? 이익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예. 냉정하기도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또 이 투자를 위한 투자 이책을 복기를 해보면은 물타기는 성장하는 업종 내에서 1위 기업에게만 하는 거다. 네. 물타기. 예. 이건 어떤 뭐 물렸을 때일까 아니면 뭐 좀 조정을 받았을 때일까요? 좀 어떤 개념으로 좀 부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물렸을 때 하는데 저는 물타기는 사실은 이제 잘 추천을 안 드리는데 그 대형주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타기 하는 거는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주식을 살 때는 원래 원하는 거에 3분의 1만 사요. 또는 이제 절반 정도 사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를 사야지 이러면은 포트폴리오 2%를 사야지 이렇게 하면은 1%만 삽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더 많이 이제 한 것보다 잘못 봐가지고 떨어지면은 나머지를 그 뒤에 채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부가 잘 돼 있는 기업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그러면은 종목 많은데요. 뭐 그냥 1%만 가지고 만족하면 되지. 그거 안달할 필요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제가 충분히 우리가 공부가 돼서 막 우리가 빠지면 불안하잖아요. 네. 막 샀는데 10% 빠졌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그렇죠. 또는 누구나. 뭐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래 정해놓고 그 정도 공부는 해놓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물타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업종에서 1등 주식들은 저희가 그래도 자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성장하는 업종들은 한참 뻗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1등 주식들은 물타기 해도 빠져서 다시 물타기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단가 낮추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게 그 반도체처럼 그래도 언젠가는 사이클이 돌아오는 주기들이 있는 거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게 뭐 물타기라는 개념은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만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사실 뭐 1등하는 종목들이 있고 거기도 그런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반드시 손해가 났을 때만 뭐 표현을 뭐 어떤 해당되는지 분들에게는 모르겠는데 물타기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전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 났다가 뭐 한 130%로 낮아졌을 때 이분들에게 이게 물반 불반 타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표현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더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사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고점에서 팔고 좀 빠지니까 다시 또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막 수익률은 뭐 200% 이렇게 나 있는데도 더 삽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뭐 150%로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대신 이제 목표 주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거는 2차 전지 그것도 양극재.
양극재만. 네. 양극재만. 네. 괜히 막 거의 폐배터리까지 가시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아직 배터리 보급도 많이 안 됐는데 그게 언제 또 망가져가지고 폐 배터리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그 사이클이 진짜 7년 8년 지나야 되는데 그 약간 테마 아닌가요? 근데 약간 그거죠. 네. 저 소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이 저렇게 3년 5년을 땡겨왔어. 네. 그러면 폐배터리도 3년 5년 땡겨와야지. 3년 5년 뒤에는 폐배터리 나올 거 아니야. 약간 이 논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또 랠리를 2차 랠리를 한다. 이럴 때는 거기도 다 똑같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2차 전지가 좀 빠진다 이럴 때 사실은 2차 전지 중에 밑에 많이 빠져 있는 회사도 많은데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점까지 왔거든요. 네. 이렇게 어느새. 1등주들은 전고점까지 오잖아요. 예. 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